화면 보시면요.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5%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상승률이 미미했던 S&P 500과 다르게 나스닥은 사상천 17,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는 키워드도 준비했지만 이 그림도 준비했는데요. 바로 빌리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백스텝을 넘어서 빌리진의 이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간밤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한번 키워드로 돌아가면요. 금값, 유가, 국채 금리까지 모두 껑충을 하고 있고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장중 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미증시 혼조 마감했고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또다시 7% 가까이 오르면서 1139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다시 올라서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 탱크가 라파 중심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시가전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머니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보였고요. 빅테크, 시가총액이 큰 기업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징적으로 4개의 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 랠리를 이어주면서 반도체 섹터까지 그 상승 여파, 훈풍이 불어드는 모습이 확인됐었고요. M7 내에서 상승률이 미미하더라도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나홀로 하락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그 모습의 양상이 뒤바뀐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에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도 지난주까지는 상승폭을 그려주던 헬스케어가 이 미증시 휴장 전부터 급격히 추세가 변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역시 빨간불 켜줬고요. 이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힘을 못 쓰던, 한마디로 맥을 못 쓰던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초록불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다시 한번 그 특징이 두드러졌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상승 전환, 이 반도체 테크 섹터 역시 상승 전환했지만 이 헬스케어 섹터는 연일 부진한 모습 포착됐었네요. 그럼 첫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다시 한번 금리 인하 백스텝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ECB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곧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면 미국에서 페드는 인상조차 배제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일단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다시 한번 있었는데요. 이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현 수준의 금리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의 향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사실 카시카리 총재는 원래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매파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역시 카시카리 총재가 또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까지 들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키워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금리가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페드워치까지 본다라면요. 조금 더 투심이 악화되었고요. 최소 적어도 딱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세한 과반수가 넘는 달은 11월과 12월까지 밀렸다. 라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7월 또는 9월에 한 차례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점점 기대감은 뒤로 밀려가고 있고요. 오히려 정말 가장 유력했던 시나리오였던 9월에 첫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46%로 일주일 전에는 적어도 50% 넘는 과반수 이상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큰 폭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국채
국채금리는 다시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년물은 5%를 코앞에 두고 조금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은 4.5%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편 간밤 사이 새벽 사이에 2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도 나왔는데요. 2.41배로 수요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국채 입찰이 수요가 부진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미국채 2년물과 5년물, 7년물 입찰 규모는 지난달부터 이미 이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늘어나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익률 대비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고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까지 꺼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요 부진했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는 PCE 발표 나온 것까지 시장은 조금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그래도 시장 긍정적이었던 반도체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그 상승을 이끌었고요. 엔비디아 6.98% 상승 마감, ARM 8.98% 상승, AMD 3.16% 상승, 마이크론 2.46%, 퀄컴 역시 1.29%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을 이끌었던 건 오히려 혼자 불살르면서 하락했던 테슬라였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땡큐 머스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 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슈퍼컴퓨터를 만들 거고 그 안에 엔비디아의 GPU가 대량 필요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고요. 엔비디아가 내달 10일부터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하겠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며 투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AMD는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AMD 엇갈린 흐름을 계속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AMD가 가성비 있는 모바일 GPU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내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상승하는 이유는 시장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불러일으킨 모습도 있고요. AMD의 목표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하겠지만 가성비 모바일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사업에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한다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먹고 있지 않은 엔비디아에게 소외받은 그 시장 영역을 조금 개척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ARM도 함께 보시죠. 아몰딩스 계속해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관련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무려 1년에 15조 원씩을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아몰딩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98% 올랐네요. 일단 아몰딩스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회로 설계하는 방법을 공급 중 회로 설계 도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 도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 종목들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열풍에 서학 개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 주식보다도 미국 주식만을 더욱더 주워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애플에게는 새로운 호재가 들려왔지만 상승은 0.01%로 마감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 가격 할인을 크게 하고 있고 그게 조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가격 할인에서 다시 한번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면 세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니 중국에서 할인 카드를 조금 도입하면서 4월 판매량이 무려 52%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공격적인 할인 전략을 이어가면서 중국 내에서 4월 달에 선호하는 폰 1위 자리를 하웨이를 누르고 다시 한번 재탈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할인 카드를 통해 도대체 얼마만큼 할인해 주냐라고
있다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애플 핸드폰 가격이 120에서 150만 원 사이인데 무려 43만 원, 3분의 1가량을 할인해 준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인해 주면 좋겠네요.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테슬라 나홀로 1.39%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테슬라에 더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분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계속해서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난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협박 어조로 말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 조금 동의를 해주기로 했지만 이 주주들, 자문사는 머스크의 그런 임금 패키지 지분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내용들을 올리면서 이 엇갈린 잡음 속에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X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긴 한데 아니 테슬라 일론 머스크 경영자가 정작 테슬라 주가도 안 가고 있고 캐즘에 빠져 있는데 전기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 라는 내용 때문에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XAI는 한화 약 8조 넘는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간밤 있었던 미증시 브리핑까지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게스트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